안녕하세요. 공간인식의 변화란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건물은 3개의 출입로를 가지고 옹벽을 마주한 운동장을 뒤로 한 중복도 형식의 일반적인 폐중학교 건물입니다. 벽은 솔리드적 성질과 수직적 평면성을 지닙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벽의 기능과 단점에 대해 탐구해보고 벽을 점차 제거해가면서 생기는 특이적인 상태의 벽은 남겨두고 그 중간 과정에 있는 벽의 형태는 다른 형태의 장치로 치환해 기존의 획일적인 건물 구조 내에서 새로운 공간 연결을 창출해 보는 것이 본 설계 목표입니다. 공간의 변화는 사람의 행위적 연결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공간 간의 연결 방식 또한 그 공간을 점유하는 인간의 행위적 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람 간의 물리적 연결인 시야와 사각지대, 이동, 그 이외에 가능한 행위적 연결을 기준으로 공간 분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실험 방법으로는 붙어있는 방 두 개를 설정하고 가로막고 있는 벽이 수직 수평 방향으로 각각 없어질 때 공간에 일어나는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먼저 수평 방향입니다. 두 개의 방이 있을 때 막고 있는 벽이 서서히 없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행위에 특이적인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상정한 뒤에 분석했습니다. 순서대로 좁은 틈, 한두 명이 이동할 수 있는 틈, 반만큼 가리고 있는 상태, 사람 한두 명의 폭만큼 남은 상태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좁은 틈이 생긴 케이스입니다. 가로막고 있던 벽이 조금 없어져 틈이 생기는 순간 그 공간은 위상적으로는 하나의 공간이 됩니다. 위상적으로 따지면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할한다는 벽의 성질은 그 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나 위상적으로 하나의 공간이라고 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의 공간에 있다고 인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고 어디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각 방에 있는 사람 간에 일어날 수 있는 행위는 뭐가 있냐 했을 때 작은 물건 주고받기, 엿보기, 엿듣기 혹은 큰 소리로 대화하기, 아주 날씬한 사람의 경우 몸을 틀어서 옆으로 넘어가기 정도가 있었습니다. 시야적으로는 아예 막혀 있었고 이동이 불가능하여 행위적 상호작용 역시 상당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간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한두 명이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틈이 생겼을 때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가 틈으로 규정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시야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열리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전에 비해 사람 간의 물리적 만남이 용이해집니다. 원한다면 쉽게 두 사람이 한 방에 머무를 수도 있고 상호작용이 쉬워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간 간의 이동은 가능하지만 이동을 하겠다는 동기가 없을 경우 그 통로적 공간은 통로로서의 역할을 갖지 못하고 그저 틈이 됩니다. 즉, 두 공간은 아직 독립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벽이 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공간의 연결에 두 가지 양가적 특성이 생깁니다. 먼저 선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이동 공간이 면적으로 변함으로 인해서 공간이 이동이라는 행위에 대해 지시성을 지니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 간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이전에 비해 자연스럽거나 공간적으로 필연적인 형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가적인 특성으로는 이 경우 사람 간의 연결은 증진되지만 시야의 사각지대가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두 공간 간의 연결이 포세스드와 포세스드의 병치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벽이 사람 한두 명의 폭만큼 남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람의 인식에 있어 공간 분할이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공간에서 시각과 행위, 이동을 막는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공간이란 인식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공간 분할이 코-유스 스페이스라는 인식이 생긴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라이빗과 퍼블릭보다는 포세스드와 코이스트의 용어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선 아래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다시피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에선 벽의 특이한 역할이 나타나는데 벽이 시야 차단 요소로 작용하기보단 한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교차되는 지점인 공간 인식의 원심점으로서 작용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직 방향입니다. 수직 방향의 벽 없애기는 좁은 틈, 눈높이, 가슴 높이, 골반 높이를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식의 경우에도 틈이 생기는 순간 위상적으로 하나의 공간이 된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상적으로 하나의 공간이라고 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도 하나의 공간에 있다고 인식하진 않습니다. 사람 간에 할 수 있는 행위론 큰 목소리로 대화하기 정도로 제한됩니다. 시야가 막혀 있고 이동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간이 완전히 분할되어 있다고 느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눈높이, 가슴 높이만큼 벽이 내려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전에 비해 사람 간의 시야, 행위적 작용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그러나 특징적인 점으로는 사람마다 신장이 다르기 때문에 시야의 비대칭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골반 높이입니다. 이 경우 이동에 필요한 행위의 물리적 노력이 대폭 감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시야적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지고 소통이 자유롭기 때문에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은 이 단계에서 약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벽이 있는 선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와중에도 공간 간의 연결은 포제스드와 포제스드의 형태를 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점에서 벽의 높이 변동은 공간 분할에는 영향을 미쳐도 경계의 정의라는 벽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벽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 간의 시야, 이동, 그 외의 행동이 달라지고 공간의 인식도 변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난 뒤 앞서 말한 네 가지 특징적인 벽의 형태를 모듈화하여 방과 방 간의 연결 방식을 조합해 볼 수 있는 모델을 고안했습니다. 벽의 형태가 다른 모듈들을 조합해서 각각의 동선과 동선마다 시야와 이동, 할 수 있는 행위가 계속 달라지고 그로 인해 공간 인식이 변하는 유닛을 만들어 봤습니다. 유닛 평면입니다. 벽이 사라진 정도와 그 배치 방향에 따라 공간 간의 연결 방식이 바뀌고 그에 따라 사람 간의 연결의 적극성, 행위의 다양성이 바뀌면서 계속 공간 인식이 변하는 시스템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